오늘은 무화과 키우기 2년차 첫 번째 영상이고요. 수영이랑 순 속는 거, 그리고 첫 비료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1년차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3년차 이후는 2년차랑 똑같으니까 2년차 방법대로 해주세요. 먼저 수영을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진이 제가 추천드리는 수영이에요. 열매 수확량이 극대화되는 수영이고요. 왜 이런 수영을 골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영이랑 관련해서 목표로 잡아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당연히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겨울에 화분 보관이 쉬워야 돼요. 세 번째로 나무가 몇 년만 키우고 죽으면 안 되고 오래 키울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중에 나무 수명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건 무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화분 재배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나무를 키운다고 해볼게요. 특징이 뭐냐면 해마다 나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화분 크기는 똑같죠? 그러면 지하부, 그러니까 뿌리의 양은 일정한데 지상부, 잎이랑 가지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는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지상부를 뿌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는 봄이 돼도 가지가 거의 자라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세가 떨어진다 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무의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땅에 심었을 때랑 화분에 심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땅에서는 해마다 더 크게 키우셔도 되는데 화분에서는 뿌리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상부를 무한대로 계속 키우시면 안 돼요. 물론 화분을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되겠지만 무한히 화분을 계속 키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키울 최종 화분에서 나무의 최종 크기는 얼마로 할지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 1년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이 저희 가드닝랩 부직포 화분 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로 눕힌 가지 숫자는 8개를 키웠죠. 이 8개 가지는 겨울에는 다 잘랐고 세로로 세운 가지, 그림에서 갈색 가지만 남겼어요. 이걸 해마다 반복할 거예요. 2년차 봄이 되면 똑같이 가지를 8개 키워서 포도를 수확할 거고요. 2년차 겨울에는 다시 세로로 세운 가지만 남길 거예요. 3년차 봄에도 똑같이 가지를 8개만 키우고요. 이렇게 무한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화분에서도 수세가 떨어지는 현상 없이 나무를 오래오래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키우려는 화분 크기에서 해마다 남기는 부분은 얼마나 남기고 해마다 키우는 크기는 얼마나 키울지 식물 종류에 따라서 최적화가 필요해요. 이게 화분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2년차, 3년차에는 열매가 엄청 열렸다고 자랑하는 걸 보고 수영을 따라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나무가 금방 수명이 끝나버리고 이유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영이 되려면 해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키우고 겨울에는 똑같은 모양만 남기는 수영으로 키우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가장 공들여서 실험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최적화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볼게요. 포도 같은 경우는 대형 화분에서 가지 8개가 최적이었는데 무화과는 가지 4개가 최적이에요. 봄이 되면 가지 4개를 키웠다가 겨울이 되면 전부 잘라버리고 그림에 갈색으로 표시한 가지, 그러니까 세로로 세운 가지만 남길 거예요. 일단 가지 4개가 최적이라고 치고 그러면 4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 똑같이 가지가 4개여도 이 그림처럼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랫부분은 잎이 서로 겹치거나 가릴 거고요. 햇빛이 잘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마디는 열매가 잘 안 열리는 문제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흔히 영양생장,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키만 클지 아니면 꽃이나 열매가 열릴지가 잎에서 만드는 호르몬이랑 뿌리에서 만드는 호르몬 사이의 균형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수영에서는 가지마다 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마다 호르몬 균형이 다 다르고요.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잘 열리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전혀 안 열리는 가지도 생길 거예요.
이게 과일나무를 외목대로 키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사과, 배, 복숭아, 감 등등 어떤 과일나무를 봐도 아래쪽은 외목대로 자라다가 위로 가면서 가지가 갈라지게 키우죠. 그래야 뿌리에서 오는 호르몬이 다 한 군데로 모여서 올라오니까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가 쉽거든요. 반대로 이런 수영은 균형 맞추기가 어렵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생겨서 수확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수영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땅에 심는 경우예요. 제주도나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심어도 무화과가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릎 높이 아래에서 짧게 자른 다음에 지피나 왕겨, 담요 같은 걸로 덮어줘야 돼요. 근데 외목대로 키운 경우는 자르고 나면 남는 게 너무 없죠. 몇 년 지나면 자르고 나서 남는 가지 개수야 많아지겠지만 이렇게 생기면 가지를 일일이 감싸는 게 귀찮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가지 여러 개가 땅속에서 나오게 심으면 짧게 다 잘라버려도 가지가 여러 개가 남겠죠. 그러면 다음 해에는 가지 여러 개가 봄부터 동시에 자라니까 수확 시기도 빨라지고요. 수확량도 더 많아져요. 물론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도 있을 텐데 그걸 고려해도 가지 숫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수확량은 많아져요. 그리고 혹시나 가지가 얼어 죽었을 때도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면 일부는 살아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심을 때는 이런 수영을 추천드려요.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 지을 때는 다른 수영도 많은데 취미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심을 때 깊게 심으시면 돼요. 가지 몇 마디가 땅에 묻히게 심어주시고요. 그러면 첫 해에는 외목대였어도 다음 해에는 땅속에 묻힌 가지에서 새로 가지가 자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짧게 자르면 맨 오른쪽 같이 되겠죠. 만약에 처음 심을 때 나무가 너무 짧으면 바로 땅에 심지 마시고 화분에서 조금 키워서 아래쪽 잎을 잘라내면 깊게 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무화과는 뿌리에서는 새로 가지가 안 나오니까요. 가지를 깊게 심어야지만 새 가지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화분으로 다시 돌아보면 가지 4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인데 왼쪽 수영은 화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가운데 수영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외목대로 조금 키운 다음에 가지 4개를 사방으로 펼쳤죠. 다만 가운데 수영도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무화과 잎이 크기 때문에 화분에서 가까운 쪽 잎은 곰팡이나 세균병에 걸릴 수 있고요. 처음 수영을 만들 때 외목대 맨 위를 잘라서 곁가지 4개가 나오게 할 텐데 나무가 작을 때 자르면 곁가지가 4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흙 속에서 곁가지가 나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오른쪽에 이 수영을 추천드려요. 갈색으로 표시한 외목대를 길게 키우고 곁가지 4개를 띄엄띄엄 키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곁가지 4개 중에 가장 아래 가지에서 화분까지 거리는 30cm예요. 이 공간을 충분히 띄워야 흙 상단에 공기가 잘 흘러서 뿌리가 건강하고요. 잎에도 병이 안 와요. 저는 장마철에도 그 흔한 살균제 한 번도 안 뿌려봤어요. 완전 무농약이죠. 여기를 충분히 띄워주는 게 그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곁가지 길이 간격은 10cm고요. 그러면 화분 제외한 외목대 길이가 60cm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수영을 만들 때는 일자로 외목대로 키우다가 화분 제외한 나무 키가 60cm가 되면 맨 위에 있는 순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 곁가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아래 3개는 각각 동쪽, 남쪽, 서쪽으로 하나씩 배치해주세요. 이 그림에서는 두 번째 가지가 서쪽인데 이건 그냥 예시고 실제로는 두 번째 가지가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지 3개를 동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가 오게 골라주시고요. 나머지 곁수는 잘라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10cm라는 가지 길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안 지키셔도 돼요. 그리고 맨 위 곁가지 1개는 북쪽으로 배치할 거예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북쪽까지는 눕히면 그늘이 져서 열매가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북쪽까지는 북쪽에 있는 곁가지를 고르긴 할 거지만 눕히진 않고 세워서 키울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맨 위 가지는 북쪽을 향하는 가지를 위로 키웠고요. 서쪽으로 1개, 동쪽으로 1개, 남쪽으로 1개를 키웠죠. 가지 간 간격은 10cm,
맨 아래 가지에서 흙까지는 30cm고요. 하나를 더 보면 여기도 위로 한 개, 동쪽으로 한 개, 서쪽으로 한 개, 남쪽으로 한 개를 키웠어요. 이렇게 키우면 사진상에도 대충 보이는데 마디마다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려요. 이게 작년 열매 숫자 통계인데 대형 화분에서 나무당 열매 숫자 평균이 몇 년 차인지 상관없이 딱 40개였어요. 많이 열린 나무는 63개까지도 열렸네요. 그래서 권장드린 수영으로 키우시면 저희 목표 중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게 해결되고요. 수세가 떨어지는 현상 없이 나무 수명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곁가지 4개를 두세 마디씩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외목대에 가까운 모양만 남으니까 보관도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걸 전부 충족시켜주는 수영이에요. 완성된 나무들을 보면 시원시원하게 크는 게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만들려면 1년차 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가지 한 개만 위로 키우다가 키가 60cm가 되면 맨 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겹가지 4개를 키우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무화과 1년차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묘목으로 심는 분들은 외목대로 만들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작고 가지가 한 개면 그냥 똑바로 심으면 될 거고요. 이렇게 가지가 기울어져 있으면 뿌리를 기울여서 심어서 가지가 똑바로 서게 하면 되겠죠. 가지가 여러 개면 자르고 한 개만 남기면 될 거고요. 이런 나무라면 오른쪽 가지는 바짝 자르고 왼쪽 가지가 똑바로 서게 심어주시고요. 심은 다음에 왼쪽 가지를 흙에서 60cm만 남기고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 눈이 트이면 4개만 남겨서 사방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영을 만들어가면 되세요. 만약에 삽목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묘목을 사서 시작하는 분들은 3년생, 4년생, 결실주 이런 나무 사지 마시고요. 어린 묘목 사는 게 좋아요. 큰 나무는 비싼데 수영 잡기도 힘들고 뿌리 상태도 더 안 좋거든요. 무화과는 몇 년생이든 어차피 1년 후면 다 똑같은 크기로 자라요. 신품종을 키우면 제일 좋은데 짝퉁도 많고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품종 중에 바나네를 추천드려요. 바나네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일단 바나네부터 키워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다른 신품종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수영은 저희 가드닝랩 부직포화분 대형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중형에 심으신 경우는 적정 가지 숫자가 2개예요. 이때는 외목대로 키우다가 위를 잘라주시고요. 덧가지 2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키워주시면 돼요. 위를 잘랐을 때 웬만하면 겹가지가 2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지 2개는 햇빛도 잘 받기 때문에 열매도 잘 달리고 통풍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외목대를 몇 cm 남길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취향대로 남기면 되세요. 저는 어차피 주력이 대형 화분이라서 중형 화분은 대형 화분 가리지 말라고 외목대를 20cm 정도만 남겨서 키우고 있어요. 키를 최대한 낮춰서 키우는 거죠. 만약에 특대형에 심으신 경우는 적정 가지 숫자가 8개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이 나무가 가지를 8개 키운 거거든요. 품종이 레드레바네스라서 열매가 엄청나게 달리는 품종인데 가지 끝에만 열매가 달리고 가지 안쪽에는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키운 건데 외목대 위쪽에 가지 4개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요. 아래쪽 가지 4개도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거예요. 이게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고 나무도 멋있는데 가지가 서로서로 햇빛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대형에서는 오른쪽처럼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젖가지 8개가 다 외목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4개만 외목대에서 출발한 다음에 다시 2개씩 갈라지죠. 일단은 외목대로 키우다가 60cm에서 잘라서 곁가지 4개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이때도 맨 위 곁가지는 북쪽으로 향하되 눕히지 말고 세워주세요. 1년차는 이대로 가지 4개만 키워서 수확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4개 가지에서 눈을 2개씩 남겨서 키우면 전체 가지 숫자가 8개가 될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이 8개 가지를 짧게 자르고 봄에는 다시 8개 가지를 키우면 되겠죠. 예상 수확량은 80개 정도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형에 심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꼭 특대형에 심는 걸 추천드리는 품종들이 있어요. 제가 품종 소개 영상에서 착과 분턱이 높다고 하는 품종들이고요. 이런 품종들은
나무가 충분히 커져야 열매가 잘 생기거든요. 가지 숫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2배 이상으로 키워야 돼요. 중형에서는 4개 이상, 대형에서는 8개 이상, 특대형에서는 16개 이상이고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키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외 품종들은 해마다 지상부를 점점 키워가면서 키우셔야 돼요. 특대형에서 예상 열매 숫자를 80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품종들은 나무만 크게 키우면 200개 이상도 가능해요. 대신 나무 나이가 적을 때는 수확량이 빈약하고요. 단점은 월동할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품종들은 안 키우고 다 없애버렸어요. 무화과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품종은 아니에요. 이제 수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내에서 키우는 수영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2년차 이상 나무를 키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창고에 보관했던 나무를 4월 4일에 꺼냈어요. 눈이 트이기 전에는 최저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질 때 꺼내면 되세요. 하루 이틀 영하 2, 3도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고요. 저는 서울 옥상에서 해마다 2월 말일 정도에 꺼냈어요. 올해는 자동 관수 영상 찍는다고 늦어져서 4월 초에 꺼냈네요. 벌써 눈이 트였죠? 눈이 트인 나무는 최저 온도가 영상 5도 이상일 때 꺼내야 되세요. 왜냐면 영상 5도 미만에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거든요. 도심에서는 서리가 잘 안 내리는데 텃밭이나 산 근처에서는 서리가 쉽게 오고요. 서리를 한번 맞으면 타격이 엄청 커요. 거의 1년 농사를 망칠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렇다고 나무를 너무 늦게 꺼내면 순이 많이 자라겠죠? 그러면 햇빛을 못 보고 자란 잎이 햇빛에 타버릴 수 있어요. 이 나무처럼 막 순이 자란 정도는 괜찮은데 잎이 손바닥만하게 커버렸다든지 하면 55% 차광막 아래에서 2주 이상 햇빛에 적응시킨 다음에 햇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저는 눈이 트이기 전에 더 이상 큰 추위는 없는 2월 말에 꺼내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나무를 꺼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비료를 주는 거예요. 무화과는 비료를 잘 먹는 나무라서 가을쯤 되면 화분 안에 비료가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러면 2년차부터는 매년 1년치 비료를 새로 다 줘야겠죠. 제일 첫 번째 비료는 나무를 4월 전에 꺼내셨으면 4월 초에 주시고요. 4월 초 이후에 나무를 꺼낸 경우는 나무를 꺼내자마자 주세요. 비료는 어분골드랑 용성인비를 줄 거예요. 어분골드는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비료고요. 포도 키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물한테는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무화과한테 필요한 질소는 전부 이 어분골드로 공급해 줄 거예요. 양은 30ml니까 15ml 계량 스푼으로 2번 줄게요. 비료는 포대를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지퍼백에 담아놨어요. 다음으로 용성인비는 15ml 계량 스푼으로 1번이에요. 용성인비는 인, 칼슘, 마그네슘을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pH가 산성이 된 경우는 중성으로 맞춰주는 역할도 해요. 미량 요소도 공급해주고요. 이 양은 대형 화분 기준이고요. 중형 화분은 절반을 주시고 특대형은 2배를 주시면 되세요. 비료에 대한 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첫 비료만 줬고요. 다음 영상에서 1년치 비료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묘목을 심으신 분들은 상토를 심으면 그 안에 이미 비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대로 비료를 주지 마시고 무화과 키우기 1년차 영상에 나오는 비료량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순을 솎아 볼게요. 오늘은 4월 8일이고요. 앞에 수영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위쪽으로 격가지 1개, 동쪽으로도 1개, 남쪽으로 1개, 서쪽으로 1개를 키워놨었고요. 겨울에 2-3마디만 남기고 짧게 잘랐던 상태예요. 그러면 격가지마다 2-3개씩 눈이 트일 수 있겠죠? 그걸 격가지마다 1개만 남기고 잘라줘야 돼요. 그게 순속기이고요. 먼저 맨 위 가지는 이쪽이 북쪽이에요. 잘 보면 눈이 2개가 트여 있죠. 방향상으로는 이 눈이 정북쪽에 가까운데 어차피 북쪽은 정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로 키울 거거든요. 이 눈은 원래 있던 가지랑 간섭이 있어서 위로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위에 있는 눈을 남길게요. 다음으로 이 가지는 남쪽으로 유인할 가지예요.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 눈은 방향상으로도 잘 안 맞고 너무 아래에 있어서 유인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위쪽 눈을 남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고요. 여기는 눈이 4개나 트였네요.
아래에 달린 눈 3개를 제거할게요. 1개만 남겼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방향상은 이 눈이 잘 맞는데 너무 아래에 달렸어요. 없애버리고 위쪽 눈을 쓸게요. 최종적으로 위쪽으로 1개, 동쪽으로 1개, 남쪽으로 1개, 서쪽으로 1개를 남겼고요. 어차피 나중에 유인해서 당기면 되니까 완전히 정방향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개수만 4개로 잘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화과 키우기 2년차의 첫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1년차 나무나 묘목 키우시는 분들도 2년차 이후 영상을 같이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키우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아마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2년차 영상은 다음번에 비료에 대한 자세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